음악과 함께하는 잠시의 평화로운 시간이 지나고 이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이야기가 어딘가에서 홀로 아파하고 있을지 모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는 소중한 희망의 빛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해 온 관계, 그 사람을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지만 동시에 그 사람 때문에 미칠 듯이 힘든 감정에 휩싸이는 당신.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수없이 반복되는 질문 앞에서 괴로워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할까? 아니면 이제는 떠나야 할까? 이것은 결코 간단한 질문이 아닙니다. 특히 자기애적 성향이 강하거나 정서적 학대가 만연한 관계 속에 있다면 그 복잡함은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쌓아온 시간과 역사, 공유하고 있는 대출금,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아이들이 있다면 문제는 더욱 얽히고 설켜 마치 출구 없는 미로에 갇힌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처럼 어렵고 고통스러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데 도움이 될 몇 가지 중요한 기준점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당신이 처한 상황을 보다 명확하게 바라보고 스스로를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지침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상대방의 자기애적 성향은 과연 얼마나 깊이 뿌리내려 있는가? 이것은 그 사람의 성격적 특성이 얼마나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이라면 아마도 자기애적 성향, 즉 나르시시즘에 대해 이미 많은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단순한 이기심을 넘어 하나의 고착된 성격 패턴으로 보이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곧 그 사람이 변화에 얼마나 열려 있는가 라는 질문과도 연결됩니다. 수많은 분들이 10년, 20년, 심지어 3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관계를 지속하며 변화를 시도했지만 그 뿌리 깊은 성향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고 토로합니다. 그 성향이 깊으면 깊을수록 변화의 가능성은 희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에게 어떤 형태로든 애착을 보이고 있습니까? 물론 그 애착은 지극히 미성숙하고 이기적인 형태일 수 있습니다. 자기애적 성향의 핵심은 결국 자기중심성과 정서적 미성숙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당신에게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실제로 수많은 증거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너무 서둘러 결론 내리지는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관계에 어떤 충격을 가했을 때, 즉 관계의 판을 흔들었을 때 비로소 상대방이 이기적인 방식으로나마 이 관계를 얼마나 신경 쓰고 있었는지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가 당신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지 관계의 끝을 상상하며 불안해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 사람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하거나 죄책감을 느끼나요?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이 끼친 상처에 대해 책임을 지려고 합니까?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에게서 진정한 뉘우침이나 회개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진심 어린 사과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죠. 변명으로 가득 찬 사과 혹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 뉘우침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당신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는지 공감하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이는지 관찰해야 합니다. 책임감 없는 후회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자, 지금까지의 세 가지 질문을 통해 우리는 어떤 경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자기애적 성향이 너무 깊고 당신에 대한 애착이 보이지 않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나 책임감이 전혀 없다면 관계의 미래는 매우 어둡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의미 있는 개입을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왜 내가 나서서 개입까지 해야 하죠?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똑같은 방식으로 상호작용하고 똑같은 문제로 다투고 똑같은 방식으로 상처받는 일상이 반복된다면 상대방은 굳이 변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에게는 지금의 방식이 가장 편하고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때로 관계의 판을 흔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두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평만 늘어놓거나 아무런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경고만 반복한다면 당신은 의도치 않게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지속시키는 조력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명확히 해야 할 것은 당신이 그 문제를 만든 원인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침묵이나 수동적인 태도가 그 문제를 악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네 번째와 이어집니다. 만약 개입을 시도했다면 그 개입은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 개입은 얼마나 강력하고 의미 있는 것이었나요? 많은 경우 피해를 입은 쪽에서 처음에는 소극적인 개입을 시도하지만 결국에는 훨씬 더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진행하는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남성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당신 인생에서 정말 변해야겠구나라고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전환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놀랍게도 거의 모든 남성들이 예외 없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내가 저를 떠났을 때 혹은 정말로 떠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때로는 가장 강력한 개입이 관계의 끝을 암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그 개입이 실질적인 치료로 이어졌습니까? 만약 상대방이 치료를 받기로 했다면 그는 그 과정에 얼마나 진심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나요? 이것은 매우 구체적으로 측정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가 상담이나 그룹 치료에 꾸준히 참여하는지, 자신의 문제를 솔직하게 나누고 변화를 위해 투자하는 모습을 보이는지, 전문가의 조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실천하는지를 통해 우리는 그의 진정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이 모든 과정에 진심으로 임한다면 우리는 비로소 작은 변화의 싹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가 받아야 할 치료는 일반적인 부부 상담이 아닙니다. 자기애적 성향과 정서적 학대 문제는 매우 특수한 영역이며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감기 치료가 아니라 특정 바이러스를 겨냥한 정밀한 치료가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 성격 깊숙이 자리 잡은 지독한 미성숙함, 이기심, 그리고 오만함을 다루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의 성격적 특성이 얼마나 깊이 자리 잡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죄책감이나 변화에 대한 동기, 당신에 대한 최소한의 애착이 보이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변화의 동기가 보인다면 그가 이 문제에 특화된 전문적인 치료에 진심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머무를 것인가, 떠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만이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기준들이 당신이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은 소중하며
존중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부디 스스로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당신 자신을 위한 가장 현명하고 용기 있는 선택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삶과 그 용기 있는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 음악과 함께하는 잠시의 평화로운 시간이 지나고 이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이야기가 어딘가에서 홀로 아파하고 있을지 모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는 소중한 희망의 빛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해온 관계, 그 사람을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지만 동시에 그 사람 때문에 미칠 듯이 힘든 감정에 휩싸이는 당신.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수없이 반복되는 질문 앞에서 괴로워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할까? 아니면 이제는 떠나야 할까? 이것은 결코 간단한 질문이 아닙니다. 특히 자기애적 성향이 강하거나 정서적 학대가 만연한 관계 속에 있다면 그 복잡함은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쌓아온 시간과 역사, 공유하고 있는 대출금,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아이들이 있다면 문제는 더욱 얽히고 설켜 마치 출구 없는 미로에 갇힌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처럼 어렵고 고통스러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데 도움이 될 몇 가지 중요한 기준점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당신이 처한 상황을 보다 명확하게 바라보고 스스로를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지침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상대방의 자기애적 성향은 과연 얼마나 깊이 뿌리내려 있는가? 이것은 그 사람의 성격적 특성이 얼마나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이라면 아마도 자기애적 성향, 즉 나르시시즘에 대해 이미 많은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단순한 이기심을 넘어 하나의 고착된 성격 패턴으로 보이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곧 그 사람이 변화에 얼마나 열려 있는가 라는 질문과도 연결됩니다. 수많은 분들이 10년, 20년, 심지어 3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관계를 지속하며 변화를 시도했지만 그 뿌리 깊은 성향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고 토로합니다. 그 성향이 깊으면 깊을수록 변화의 가능성은 희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에게 어떤 형태로든 애착을 보이고 있습니까? 물론 그 애착은 지극히 미성숙하고 이기적인 형태일 수 있습니다. 자기애적 성향의 핵심은 결국 자기중심성과 정서적 미성숙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당신에게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실제로 수많은 증거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너무 서둘러 결론 내리지는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관계에 어떤 충격을 가했을 때, 즉 관계의 판을 흔들었을 때, 비로소 상대방이 이기적인 방식으로나마 이 관계를 얼마나 신경 쓰고 있었는지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가 당신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지, 관계의 끝을 상상하며 불안해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 사람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하거나 죄책감을 느끼나요?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이 끼친 상처에 대해 책임을 지려고 합니까?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에게서 진정한 뉘우침이나 회개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진심 어린 사과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죠. 변명으로 가득 찬 사과 혹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 뉘우침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당신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는지 공감하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이는지 관찰해야 합니다.
책임감 없는 후회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자, 지금까지의 세 가지 질문을 통해 우리는 어떤 경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자기애적 성향이 너무 깊고 당신에 대한 애착이 보이지 않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나 책임감이 전혀 없다면 관계의 미래는 매우 어둡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의미 있는 개입을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왜 내가 나서서 개입까지 해야 하죠?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똑같은 방식으로 상호작용하고 똑같은 문제로 다투고 똑같은 방식으로 상처받는 일상이 반복된다면 상대방은 굳이 변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에게는 지금의 방식이 가장 편하고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때로 관계의 판을 흔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두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평만 늘어놓거나 아무런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경고만 반복한다면 당신은 의도치 않게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지속시키는 조력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명확히 해야 할 것은 당신이 그 문제를 만든 원인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침묵이나 수동적인 태도가 그 문제를 악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네 번째와 이어집니다. 만약 개입을 시도했다면 그 개입은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 개입은 얼마나 강력하고 의미 있는 것이었나요? 많은 경우 피해를 입은 쪽에서 처음에는 소극적인 개입을 시도하지만 결국에는 훨씬 더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진행하는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남성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당신 인생에서 정말 변해야겠구나라고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전환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놀랍게도 거의 모든 남성들이 예외 없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내가 저를 떠났을 때 혹은 정말로 떠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때로는 가장 강력한 개입이 관계의 끝을 암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그 개입이 실질적인 치료로 이어졌습니까? 만약 상대방이 치료를 받기로 했다면 그는 그 과정에 얼마나 진심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나요? 이것은 매우 구체적으로 측정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가 상담이나 그룹 치료에 꾸준히 참여하는지, 자신의 문제를 솔직하게 나누고 변화를 위해 투자하는 모습을 보이는지, 전문가의 조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실천하는지를 통해 우리는 그의 진정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이 모든 과정에 진심으로 임한다면 우리는 비로소 작은 변화의 싹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가 받아야 할 치료는 일반적인 부부 상담이 아닙니다. 자기애적 성향과 정서적 학대 문제는 매우 특수한 영역이며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감기 치료가 아니라 특정 바이러스를 겨냥한 정밀한 치료가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 성격 깊숙이 자리 잡은 지독한 미성숙함, 이기심, 그리고 오만함을 다루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의 성격적 특성이 얼마나 깊이 자리 잡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죄책감이나 변화에 대한 동기, 당신에 대한 최소한의 애착이 보이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변화의 동기가 보인다면 그가 이 문제에 특화된 전문적인 치료에 진심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머무를 것인가, 떠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만이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기준들이 당신이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은 소중하며 존중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부디 스스로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당신 자신을 위한 가장 현명하고 용기 있는 선택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삶과 그 용기 있는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 음악과 함께하는 잠시의 평화로운 시간이 지나고 이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이야기가 어딘가에서 홀로 아파하고 있을지 모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는 소중한 희망의 빛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해온 관계, 그 사람을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지만 동시에 그 사람 때문에 미칠 듯이 힘든 감정에 휩싸이는 당신.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수없이 반복되는 질문 앞에서 괴로워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할까? 아니면 이제는 떠나야 할까? 이것은 결코 간단한 질문이 아닙니다. 특히 자기애적 성향이 강하거나 정서적 학대가 만연한 관계 속에 있다면 그 복잡함은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쌓아온 시간과 역사, 공유하고 있는 대출금,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아이들이 있다면 문제는 더욱 얽히고 설켜 마치 출구 없는 미로에 갇힌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처럼 어렵고 고통스러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데 도움이 될 몇 가지 중요한 기준점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당신이 처한 상황을 보다 명확하게 바라보고 스스로를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지침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상대방의 자기애적 성향은 과연 얼마나 깊이 뿌리내려 있는가? 이것은 그 사람의 성격적 특성이 얼마나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이라면 아마도 자기애적 성향, 즉 나르시시즘에 대해 이미 많은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단순한 이기심을 넘어 하나의 고착된 성격 패턴으로 보이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곧 그 사람이 변화에 얼마나 열려 있는가 라는 질문과도 연결됩니다. 수많은 분들이 10년, 20년, 심지어 3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관계를 지속하며 변화를 시도했지만 그 뿌리 깊은 성향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고 토로합니다. 그 성향이 깊으면 깊을수록 변화의 가능성은 희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에게 어떤 형태로든 애착을 보이고 있습니까? 물론 그 애착은 지극히 미성숙하고 이기적인 형태일 수 있습니다. 자기애적 성향의 핵심은 결국 자기중심성과 정서적 미성숙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당신에게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실제로 수많은 증거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너무 서둘러 결론 내리지는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관계에 어떤 충격을 가했을 때, 즉 관계의 판을 흔들었을 때 비로소 상대방이 이기적인 방식으로나마 이 관계를 얼마나 신경 쓰고 있었는지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가 당신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지 관계의 끝을 상상하며 불안해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 사람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하거나 죄책감을 느끼나요?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이 끼친 상처에 대해 책임을 지려고 합니까?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에게서 진정한 뉘우침이나 회개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진심 어린 사과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죠. 변명으로 가득 찬 사과 혹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 뉘우침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당신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는지 공감하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이는지 관찰해야 합니다. 책임감 없는 후회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자, 지금까지의 3가지 질문을 통해 우리는 어떤 경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자기애적 성향이 너무 깊고 당신에 대한 애착이 보이지 않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나 책임감이 전혀 없다면 관계의 미래는 매우 어둡다고 볼 수 있습니다. 4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의미 있는 개입을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왜 내가 나서서 개입까지 해야 하죠?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똑같은 방식으로 상호작용하고 똑같은 문제로 다투고 똑같은 방식으로 상처받는 일상이 반복된다면 상대방은 굳이 변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에게는 지금의 방식이 가장 편하고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때로 관계의 판을 흔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두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평만 늘어놓거나 아무런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경고만 반복한다면 당신은 의도치 않게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지속시키는 조력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명확히 해야 할 것은 당신이 그 문제를 만든 원인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침묵이나 수동적인 태도가 그 문제를 악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5번째 질문은 4번째와 이어집니다. 만약 개입을 시도했다면 그 개입은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 개입은 얼마나 강력하고 의미 있는 것이었나요? 많은 경우 피해를 입은 쪽에서 처음에는 소극적인 개입을 시도하지만 결국에는 훨씬 더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진행하는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남성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당신 인생에서 정말 변해야겠구나라고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전환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놀랍게도 거의 모든 남성들이 예외 없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내가 저를 떠났을 때 혹은 정말로 떠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때로는 가장 강력한 개입이 관계의 끝을 암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6번째 질문입니다. 그 개입이 실질적인 치료로 이어졌습니까? 만약 상대방이 치료를 받기로 했다면 그는 그 과정에 얼마나 진심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나요? 이것은 매우 구체적으로 측정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가 상담이나 그룹 치료에 꾸준히 참여하는지, 자신의 문제를 솔직하게 나누고 변화를 위해 투자하는 모습을 보이는지, 전문가의 조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실천하는지를 통해 우리는 그의 진정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이 모든 과정에 진심으로 임한다면 우리는 비로소 작은 변화의 싹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가 받아야 할 치료는 일반적인 부부 상담이 아닙니다. 자기애적 성향과 정서적 학대 문제는 매우 특수한 영역이며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감기 치료가 아니라 특정 바이러스를 겨냥한 정밀한 치료가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 성격 깊숙이 자리 잡은 지독한 미성숙함, 이기심, 그리고 오만함을 다루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의 성격적 특성이 얼마나 깊이 자리 잡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죄책감이나 변화에 대한 동기, 당신에 대한 최소한의 애착이 보이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변화의 동기가 보인다면 그가 이 문제에 특화된 전문적인 치료에 진심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머무를 것인가, 떠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만이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기준들이 당신이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은 소중하며 존중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부디 스스로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당신 자신을 위한 가장 현명하고 용기 있는 선택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삶과 그 용기 있는 여정을 진심으로 음악과 함께하는 잠시의 평화로운 시간이 지나고 이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이야기가 어딘가에서 홀로 아파하고 있을지 모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는 소중한 희망의 빛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해 온 관계, 그 사람을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지만 동시에 그 사람 때문에 미칠 듯이 힘든 감정에 휩싸이는 당신.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수없이 반복되는 질문 앞에서 괴로워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할까? 아니면 이제는 떠나야 할까? 이것은 결코 간단한 질문이 아닙니다. 특히 자기애적 성향이 강하거나 정서적 학대가 만연한 관계 속에 있다면 그 복잡함은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쌓아온 시간과 역사, 공유하고 있는 대출금,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아이들이 있다면 문제는 더욱 얽히고 설켜 마치 출구 없는 미로에 갇힌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처럼 어렵고 고통스러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데 도움이 될 몇 가지 중요한 기준점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당신이 처한 상황을 보다 명확하게 바라보고 스스로를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지침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상대방의 자기애적 성향은 과연 얼마나 깊이 뿌리내려 있는가? 이것은 그 사람의 성격적 특성이 얼마나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이라면 아마도 자기애적 성향, 즉 나르시시즘에 대해 이미 많은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단순한 이기심을 넘어 하나의 고착된 성격 패턴으로 보이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곧 그 사람이 변화에 얼마나 열려 있는가 라는 질문과도 연결됩니다. 수많은 분들이 10년, 20년, 심지어 3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관계를 지속하며 변화를 시도했지만 그 뿌리 깊은 성향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고 토로합니다. 그 성향이 깊으면 깊을수록 변화의 가능성은 희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에게 어떤 형태로든 애착을 보이고 있습니까? 물론 그 애착은 지극히 미성숙하고 이기적인 형태일 수 있습니다. 자기애적 성향의 핵심은 결국 자기중심성과 정서적 미성숙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당신에게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실제로 수많은 증거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너무 서둘러 결론 내리지는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관계에 어떤 충격을 가했을 때, 즉 관계의 판을 흔들었을 때 비로소 상대방이 이기적인 방식으로나마 이 관계를 얼마나 신경 쓰고 있었는지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가 당신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지 관계의 끝을 상상하며 불안해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 사람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하거나 죄책감을 느끼나요?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이 끼친 상처에 대해 책임을 지려고 합니까?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에게서 진정한 뉘우침이나 회개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진심 어린 사과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죠. 변명으로 가득 찬 사과 혹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 뉘우침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당신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는지 공감하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이는지 관찰해야 합니다. 책임감 없는 후회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자, 지금까지의 3가지 질문을 통해 우리는 어떤 경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자기애적 성향이 너무 깊고 당신에 대한 애착이 보이지 않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나 책임감이 전혀 없다면 관계의 미래는 매우 어둡다고 볼 수 있습니다. 4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의미 있는 개입을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왜 내가 나서서 개입까지 해야 하죠?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똑같은 방식으로 상호작용하고 똑같은 문제로 다투고 똑같은 방식으로 상처받는 일상이 반복된다면 상대방은 굳이 변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에게는 지금의 방식이 가장 편하고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때로 관계의 판을 흔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두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평만 늘어놓거나 아무런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경고만 반복한다면 당신은 의도치 않게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지속시키는 조력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명확히 해야 할 것은 당신이 그 문제를 만든 원인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침묵이나 수동적인 태도가 그 문제를 악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5번째 질문은 4번째와 이어집니다. 만약 개입을 시도했다면 그 개입은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 개입은 얼마나 강력하고 의미 있는 것이었나요? 많은 경우 피해를 입은 쪽에서 처음에는 소극적인 개입을 시도하지만 결국에는 훨씬 더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진행하는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남성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당신 인생에서 정말 변해야겠구나라고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전환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놀랍게도 거의 모든 남성들이 예외 없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내가 저를 떠났을 때 혹은 정말로 떠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때로는 가장 강력한 개입이 관계의 끝을 암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6번째 질문입니다. 그 개입이 실질적인 치료로 이어졌습니까? 만약 상대방이 치료를 받기로 했다면 그는 그 과정에 얼마나 진심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나요? 이것은 매우 구체적으로 측정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가 상담이나 그룹 치료에 꾸준히 참여하는지, 자신의 문제를 솔직하게 나누고 변화를 위해 투자하는 모습을 보이는지, 전문가의 조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실천하는지를 통해 우리는 그의 진정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이 모든 과정에 진심으로 임한다면 우리는 비로소 작은 변화의 싹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가 받아야 할 치료는 일반적인 부부 상담이 아닙니다. 자기애적 성향과 정서적 학대 문제는 매우 특수한 영역이며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감기 치료가 아니라 특정 바이러스를 겨냥한 정밀한 치료가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 성격 깊숙이 자리 잡은 지독한 미성숙함, 이기심, 그리고 오만함을 다루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의 성격적 특성이 얼마나 깊이 자리 잡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죄책감이나 변화에 대한 동기, 당신에 대한 최소한의 애착이 보이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변화의 동기가 보인다면 그가 이 문제에 특화된 전문적인 치료에 진심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머무를 것인가, 떠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만이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기준들이 당신이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은 소중하며 존중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부디 스스로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당신 자신을 위한 가장 현명하고 용기 있는 선택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삶과 그 용기 있는 여정을 진심으로 음악과 함께하는 잠시의 평화로운 시간이 지나고 이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이야기가 어딘가에서 홀로 아파하고 있을지 모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는 소중한 희망의 빛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해 온 관계, 그 사람을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지만 동시에 그 사람 때문에 미칠 듯이 힘든 감정에 휩싸이는 당신.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수없이 반복되는 질문 앞에서 괴로워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할까? 아니면 이제는 떠나야 할까? 이것은 결코 간단한 질문이 아닙니다. 특히 자기애적 성향이 강하거나 정서적 학대가 만연한 관계 속에 있다면 그 복잡함은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쌓아온 시간과 역사, 공유하고 있는 대출금,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아이들이 있다면 문제는 더욱 얽히고 설켜 마치 출구 없는 미로에 갇힌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처럼 어렵고 고통스러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데 도움이 될 몇 가지 중요한 기준점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당신이 처한 상황을 보다 명확하게 바라보고 스스로를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지침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상대방의 자기애적 성향은 과연 얼마나 깊이 뿌리내려 있는가? 이것은 그 사람의 성격적 특성이 얼마나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이라면 아마도 자기애적 성향, 즉 나르시시즘에 대해 이미 많은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단순한 이기심을 넘어 하나의 고착된 성격 패턴으로 보이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곧 그 사람이 변화에 얼마나 열려 있는가 라는 질문과도 연결됩니다. 수많은 분들이 10년, 20년, 심지어 3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관계를 지속하며 변화를 시도했지만 그 뿌리 깊은 성향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고 토로합니다. 그 성향이 깊으면 깊을수록 변화의 가능성은 희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에게 어떤 형태로든 애착을 보이고 있습니까? 물론 그 애착은 지극히 미성숙하고 이기적인 형태일 수 있습니다. 자기애적 성향의 핵심은 결국 자기중심성과 정서적 미성숙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당신에게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실제로 수많은 증거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너무 서둘러 결론 내리지는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관계에 어떤 충격을 가했을 때, 즉 관계의 판을 흔들었을 때 비로소 상대방이 이기적인 방식으로나마 이 관계를 얼마나 신경 쓰고 있었는지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가 당신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지 관계의 끝을 상상하며
불안해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 사람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하거나 죄책감을 느끼나요?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이 끼친 상처에 대해 책임을 지려고 합니까?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에게서 진정한 뉘우침이나 회개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진심 어린 사과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죠. 변명으로 가득 찬 사과 혹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 뉘우침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당신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는지 공감하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이는지 관찰해야 합니다. 책임감 없는 후회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자, 지금까지의 세 가지 질문을 통해 우리는 어떤 경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자기애적 성향이 너무 깊고 당신에 대한 애착이 보이지 않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나 책임감이 전혀 없다면 관계의 미래는 매우 어둡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의미 있는 개입을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왜 내가 나서서 개입까지 해야 하죠?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똑같은 방식으로 상호작용하고 똑같은 문제로 다투고 똑같은 방식으로 상처받는 일상이 반복된다면 상대방은 굳이 변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에게는 지금의 방식이 가장 편하고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때로 관계의 판을 흔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두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평만 늘어놓거나 아무런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경고만 반복한다면 당신은 의도치 않게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지속시키는 조력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명확히 해야 할 것은 당신이 그 문제를 만든 원인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침묵이나 수동적인 태도가 그 문제를 악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네 번째와 이어집니다. 만약 개입을 시도했다면 그 개입은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 개입은 얼마나 강력하고 의미 있는 것이었나요? 많은 경우 피해를 입은 쪽에서 처음에는 소극적인 개입을 시도하지만 결국에는 훨씬 더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진행하는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남성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당신 인생에서 정말 변해야겠구나라고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전환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놀랍게도 거의 모든 남성들이 예외 없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내가 저를 떠났을 때 혹은 정말로 떠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때로는 가장 강력한 개입이 관계의 끝을 암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그 개입이 실질적인 치료로 이어졌습니까? 만약 상대방이 치료를 받기로 했다면 그는 그 과정에 얼마나 진심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나요? 이것은 매우 구체적으로 측정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가 상담이나 그룹 치료에 꾸준히 참여하는지, 자신의 문제를 솔직하게 나누고 변화를 위해 투자하는 모습을 보이는지, 전문가의 조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실천하는지를 통해 우리는 그의 진정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이 모든 과정에 진심으로 임한다면 우리는 비로소 작은 변화의 싹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가 받아야 할 치료는 일반적인 부부 상담이 아닙니다. 자기애적 성향과 정서적 학대 문제는 매우 특수한 영역이며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감기 치료가 아니라 특정 바이러스를 겨냥한 정밀한 치료가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
성격 깊숙이 자리 잡은 지독한 미성숙함, 이기심, 그리고 오만함을 다루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의 성격적 특성이 얼마나 깊이 자리 잡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죄책감이나 변화에 대한 동기, 당신에 대한 최소한의 애착이 보이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변화의 동기가 보인다면 그가 이 문제에 특화된 전문적인 치료에 진심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머무를 것인가, 떠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만이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기준들이 당신이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은 소중하며 존중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부디 스스로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당신 자신을 위한 가장 현명하고 용기 있는 선택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삶과 그 용기 있는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 음악과 함께하는 잠시의 평화로운 시간이 지나고 이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가 어딘가에서 홀로 아파하고 있을지 모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는 소중한 희망의 빛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해온 관계, 그 사람을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지만 동시에 그 사람 때문에 미칠 듯이 힘든 감정에 휩싸이는 당신.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수없이 반복되는 질문 앞에서 괴로워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할까? 아니면 이제는 떠나야 할까? 이것은 결코 간단한 질문이 아닙니다. 특히 자기애적 성향이 강하거나 정서적 학대가 만연한 관계 속에 있다면 그 복잡함은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쌓아온 시간과 역사, 공유하고 있는 대출금,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아이들이 있다면 문제는 더욱 얽히고 설켜 마치 출구 없는 미로에 갇힌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처럼 어렵고 고통스러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데 도움이 될 몇 가지 중요한 기준점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당신이 처한 상황을 보다 명확하게 바라보고 스스로를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지침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상대방의 자기애적 성향은 과연 얼마나 깊이 뿌리내려 있는가? 이것은 그 사람의 성격적 특성이 얼마나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이라면 아마도 자기애적 성향, 즉 나르시시즘에 대해 이미 많은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단순한 이기심을 넘어 하나의 고착된 성격 패턴으로 보이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곧 그 사람이 변화에 얼마나 열려 있는가 라는 질문과도 연결됩니다. 수많은 분들이 10년, 20년, 심지어 3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관계를 지속하며 변화를 시도했지만 그 뿌리 깊은 성향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고 토로합니다. 그 성향이 깊으면 깊을수록 변화의 가능성은 희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에게 어떤 형태로든 애착을 보이고 있습니까? 물론 그 애착은 지극히 미성숙하고 이기적인 형태일 수 있습니다. 자기애적 성향의 핵심은 결국 자기중심성과 정서적 미성숙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당신에게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실제로 수많은 증거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너무 서둘러 결론 내리지는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관계에 어떤 충격을 가했을 때, 즉 관계의 판을 흔들었을 때, 비로소 상대방이 이기적인 방식으로나마 이 관계를 얼마나 신경 쓰고 있었는지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가 당신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지, 관계의 끝을 상상하며 불안해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 사람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하거나 죄책감을 느끼나요?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이 끼친 상처에 대해 책임을 지려고 합니까?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에게서 진정한 뉘우침이나 회개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진심 어린 사과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죠. 변명으로 가득 찬 사과 혹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 뉘우침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당신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는지 공감하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이는지 관찰해야 합니다. 책임감 없는 후회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자, 지금까지의 세 가지 질문을 통해 우리는 어떤 경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자기애적 성향이 너무 깊고 당신에 대한 애착이 보이지 않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나 책임감이 전혀 없다면 관계의 미래는 매우 어둡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의미 있는 개입을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왜 내가 나서서 개입까지 해야 하죠?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똑같은 방식으로 상호작용하고 똑같은 문제로 다투고 똑같은 방식으로 상처받는 일상이 반복된다면 상대방은 굳이 변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에게는 지금의 방식이 가장 편하고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때로 관계의 판을 흔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두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평만 늘어놓거나 아무런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경고만 반복한다면 당신은 의도치 않게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지속시키는 조력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명확히 해야 할 것은 당신이 그 문제를 만든 원인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침묵이나 수동적인 태도가 그 문제를 악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네 번째와 이어집니다. 만약 개입을 시도했다면 그 개입은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 개입은 얼마나 강력하고 의미 있는 것이었나요? 많은 경우 피해를 입은 쪽에서 처음에는 소극적인 개입을 시도하지만 결국에는 훨씬 더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진행하는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남성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당신 인생에서 정말 변해야겠구나라고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전환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놀랍게도 거의 모든 남성들이 예외 없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내가 저를 떠났을 때 혹은 정말로 떠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때로는 가장 강력한 개입이 관계의 끝을 암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그 개입이 실질적인 치료로 이어졌습니까? 만약 상대방이 치료를 받기로 했다면 그는 그 과정에 얼마나 진심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나요? 이것은 매우 구체적으로 측정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가 상담이나 그룹 치료에 꾸준히 참여하는지, 자신의 문제를 솔직하게 나누고 변화를 위해 투자하는 모습을 보이는지, 전문가의 조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실천하는지를 통해 우리는 그의 진정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이 모든 과정에 진심으로 임한다면 우리는 비로소 작은 변화의 싹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가 받아야 할 치료는 일반적인 부부 상담이 아닙니다.
자기애적 성향과 정서적 학대 문제는 매우 특수한 영역이며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감기 치료가 아니라 특정 바이러스를 겨냥한 정밀한 치료가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